한밤중의 북소리. 강원도 청성마을의 괴담 이야기.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 청석. 이 마을은 사계절 안개가 자욱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어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마을 중심 숲속에는 소사암이라 불리는 폐사찰이 있다. 1970년대 초 이 절에서 13명의 승려가 집단 실종된 사건 이후 폐허가 되었다. 사건 당일 절은 향불이 피워진 채 조용했고 승려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분 이후의 첫 보름달 밤 숲속 절에서 북소리가 3번 울린다고 믿는다. 그 북소리는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며 때로는 집 바로 옆까지 들린다.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보름달 밤에 북소리가 3번 울리면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창문도 바라보지 마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다. 유진, 25세, 연세대학교 고고학과 대학원생. 그녀는 한국 민속신앙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청성마을을 찾았다. 교수들은 만류했지만 유진은 전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마을 어귀에 혼자 사는 할머니 화 씨는 유진에게 집 한 칸을 빌려주었다. 화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오래전에 숲속에서 실종된 뒤 절 근처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할머니는 무두중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직접 본 유일한 생존자였다. 첫날은 조용했다. 유진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찰 주변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보름달이 뜨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밤 12시 31분, 유진이 기록을 정리하던 중 둔탁한 북소리가 3번 울렸다. 그 소리는 공기를 가르며 심장 깊숙이 울리는 듯 했다. 유진은 귀를 의심했지만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그들이 와요. 문 밖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나가지 마라. 그 북은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러나 유진은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녹음기와 손전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절은 달빛 아래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유진이 정문을 밀자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은 새까맣고 적막했지만 녹음기에는 무언가가 녹음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고대 언어로 된 연불 소리였다. 유진은 법당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머리가 잘린 13개의 불상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피자국이 마르지 않은 듯 생생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움직일 수 없었다. 법당 안에 머리 없는 승복 입은 존재들이 무릎 꿇고 앉아 연불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유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녹음기에서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알고 싶다 했잖아. 그럼 봐야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법당 앞에서 넋이 난 채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입을 벌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고대 언어로 된 연불을 분얼거리고 있었다. 손에는 깨진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서울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유진은 그 후 3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같은 그림을 그렸다. 검은 북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상한 문양.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보름달이 다시 뜬 날 유진은 병원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다.
이후 몇몇 마을 청년들이 장난삼아 소사함을 촬영하려 했지만 법당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북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그건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한 번 불리면 절대 돌아올 수 없어. 공포에 질린 유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녹음기에서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알고 싶다 했잖아. 그럼 봐야지.